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영이나 듣자 하니 김서방 지인이 홍삼 판매로 아주 대박 터뜨릴 수 있는 건을 갖고 있다고 하지 않았니? 내 남는 여윳돈이 좀 있으니까 그거 한번 투자해보고 싶구나. 아빠 사망보험금 그거 잘 쟁여놨다가 내가 사업하는데 도움 준다고 할 땐 언제고? 엄마 괜히 투자니 뭐니 하면서 한탕 터뜨릴 생각 추호도 하지 마. 김서방 사업한다는 사람 얘기 들어보니까 믿음직한 것처럼 말해도 나는 실속이 하나도 없는 것 같더라고. 그래도 이거 사. 검사면 우리보다는 훨씬 더 법도 잘 알고 지인들도 빵빵할 거 아니냐. 사업한다는 사람들 심기 거스르면 괜히 받아 먹을 수 있는 것도 못 받아 먹는다니까. 생각을 좀 해. 엄마, 욕심 때문에 인생 망치는 사람들이 한둘이야?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그이가 소개시켜주는 사람들 뭔가 좀 구리구리한 냄새가 나는 것 같아. 구리구리한 냄새가 난다니 그게 무슨 소리니? 뭐 설마 안 씻고 너희 집에라도 찾아온 거냐? 아니, 그런 의미가 아니라 뭔가 사기꾼 같은 느낌이 든다고. 하긴 생각해보면은 법 잘 알고 똑똑하다 하는 사람들도 사기 잘 당한다고 하더라. 너 조심하거라. 김서방도 괜히 사기 당해버리면 너도 신세같이 망하는 거라고. 괜히 쇼핑몰이니 디저트 가게니 차린다면서 나댈 때가 아니라고. 내가 언제 또 나됐다고 그래. 말을 되게 섭섭하게 한다, 엄마. 그럼 네가 나대는 거지. 김서방이 법원 들락날락하고 검사로서 얼마나 바쁘냐? 그러면은 네가 내조를 똑바로 할 생각을 하고 남편을 잘 챙겨줘야지. 그런데 맨날 엄마 보러 온답시고 찾아와서는 수다만 떨고 있으니 김서방 내조는 누가 한단 말이냐? 아무리 사이사랑은 장모라고 해도 진짜 너무하네. 엄마 몸 아프니까 내가 돌봐주러 온 거잖아. 나 돌봐줄 것 없고 김서방이나 잘 돌봐. 내가 너 맞선 자리 꼭 나가라고 했을 때 너 뭐라고 했어? 가봤자 영양가 없는 사람만 나올 것 같다고 튕겼었잖아. 근데 알고 보니 그 사람이 대박 복권이었던 거 아니냐? 무슨 사람을 또 복권에 비유하고 있어? 김서방이 검사인 거 숨기고 자기랑 마음에 맞는 짝 만나러 나왔었던 거 놓쳤을 거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철렁하다. 이 엄마 말 듣고 그 자리에 안 나갔었으면 너 어떻게 될 뻔했어? 네가 지금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는 것도 다 김서방 덕분이라고. 그러니까 이 엄마한테 고마워하고 네 남편한테 고마워하면서 살라 이 말이다. 떵떵거린 적 없는데. 하여튼 말 지어내기 끝판왕이야. 허리 디스크로 몸이 아픈 엄마는 남편에 대해 얘기를 할 때마다 늘 칭찬을 하면서 검사 사위라고 좋아했었는데요. 저는 검사라는 직업을 가진 남편이 그렇게까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결혼 생활을 맞선으로 한 것 때문 탓도 있겠지만 방을 치우는 것부터 음식을 먹는 것까지 사람이 너무 게으른 데다 잔소리가 심해서 뭐 하나 맞는 게 없었거든요. 결혼 정년기인데다가 주변 사람들이 좋은 결혼이라고 떠밀다시피 해서 한 결혼이었지만 내심 후회가 가득했었는데요. 그런 저의 속마음을 모르는 남편은 저의 속을 긁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본인이 틀린 것도 맞다고 우기면서 저를 무식한 사람으로 몰아간다든가 말도 안 되게 비싼 명품 시계를 차고 다닌다든가 하면서 과소비도 하며 자기가 늘 중심이어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신, 내가 다려놓으라는 양복 어디 갔어? 그거 세탁소에 맡겨놨어. 셔츠는 다려놨으니까 입고 나갈 때 찾아가면 될 거야. 하, 진짜 너무하네. 너무하다니? 당신이 시킨 거 다 했잖아. 쪽팔리게 검사가 세탁소에 들어가게 생겼니? 당신이 이런 문제는 알아서 제깍제깍 해야 될 거 아냐? 내가 이러려고 결혼한 거야? 그럼 어떻게 하려고 결혼했는데? 설마 나 종처럼 부려먹으려고 결혼한 거야? 종처럼 부려먹겠다는 게 아니라 아내로서 기본적인 건 하자는 거지. 너 솔직히 돈도 안 벌고 집에만 처박혀 있잖아. 이런 상황에서 양복 다려놓고 출근할 때 갖다 달라고 하는 거는 너무 쉽고 기본적인 거 아니야? 이런 기본도 못해서 남편인 내가 나란 일을 제대로 하겠냐고. 나란 일 한다고 많이 바쁘신 건 알겠는데요. 우리 남편님, 말을 해도 똑바로 합시다. 나 원래 일하고 있었거든. 그런데 당신 내조한다고 직장 관두라고 해서 그만둔 거잖아. 나도 계속 일하고 싶었다고. 그래? 일하고 싶으셨어? 그러면 일하셔. 안 그래도 그럴까 생각 중이야.
친구가 디저트 가게 하나 차린다고 하던데 내가 손으로 만드는 거 워낙 좋아하잖아. 예전에 베이커리 쪽으로 잠깐 배운 적도 있고 그래서 한번 같이 해볼까 싶어. 베이커리니 디저트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당신 내가 지금 진심으로 해보라고 한 줄 알아? 사람이 말을 하면 그 이면에 깃든 뜻을 캐치할 줄 알아야 돼. 내가 범죄자들 심리를 파악할 때 쓰는 방법 좀 알려줄까? 저번에 말했는데 잘 기억을 못하는 거니까 또 알려줄게. 먼저 표정이며 말투며 태도, 특히 눈빛을 제대로 살필 수 있어야 돼. 눈빛이 마음이 다 드러나는 구간이거든. 왜?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하잖아. 그래, 알지 마음의 창 그 얘기만 지금 5번째 듣는다. 지겨워하지 말고 내 강의 들으라니까. 이거 경찰학과 학생들한테 강의해주면 한 번 할 때마다 강의료 200만 원은 받아야 되는 수업이라고. 당신 지금 200만 원짜리 수업 공짜로 듣고 있다니까. 무슨 말 할 때마다 몇만 원이니 몇백만 원이니 하는 그런 수식 좀 그만 붙이면 안 될까? 그렇게 계산으로 따질 것 같으면은 강의나 하고 다녀. 그게 훨씬 더 돈 많이 벌겠네. 야, 내가 검사 일을 돈 때문에 하냐? 명예 때문에 하는 거잖아. 명예, 나란 일 하는 사람이라고 내가. 당신 나라실 한다고 바쁜 사람이면서 왜 맨날 나한테 카톡하고 오늘 저녁은 뭐냐고 묻고 계속 전화 걸고 그래? 정말 바쁜 사람 맞기는 맞아? 잠깐 짬내서 부인 챙기는데 그딴 소리밖에 안 나온다 이거지? 진짜 실망이다. 이거 결혼하고 나더니 사람이 완전 달라졌어. 결혼 전에는 고분고분하고 순종적이더만. 달라진 건 당신이지. 나는 당신이 차분해 보이고 겸손한 사람이라서 그나마 호감 가지고 만나려고 했었던 거야. 그래서 결혼 얘기까지 나올 때 나도 좋다고 응했던 거라고. 그런데 갑자기 결혼식 날짜 얘기 나올 때쯤 당신이 사실 검사였다는 거 밝힌 거잖아. 내가 그런 얘기 들으면 좋아할 줄 알았어? 그래, 그랬구나. 당신. 아니, 네가 대충 왜 이러는지 알겠네. 당신 지금 나한테 열등감 느끼는 거구나. 뭐? 열등감? 진짜 어이가 없다. 내가 당신한테 열등감을 왜 느끼는데? 비록 내가 나이는 7살이나 많지만 초엘리트잖아. 검사. 그것도 30대 중반 나이에 부하 직원까지 잔뜩 거느린 권력의 중심. 캬, 내가 생각해도 너무 멋있다. 내 여동생도 날 세상에서 제일 존경하는 오빠라고 할 만해. 그렇게 자기가 검사라는 거 자랑하고 다니면 창피하지 않아? 어떻게 사람이 열심히 공부해서 검사 되어 놓고 제대로 중심도 못 잡고 있어? 그렇게 말끝마다 검사하면 질리지는 않고? 아가씨도 이런 오빠가 창피하겠다. 그래, 열등감. 그런 감정은 꼭 이런 식으로 드러나는 법이지. 당신이란 사람에 대해서 나도 오늘 하나 더 파악했다. 오케이, 접수. 나 이만 가볼 테니까 앞으로는 양복 철저히 신경 써 알겠지? 괜히 자존심 세우다가 나한테 이혼당하고 후회하지 말고. 제가 무슨 말을 진심으로 해도 꼬아서 듣고 자기 좋을 대로만 해석하는 남편이었습니다. 소통이 되지 않는 남편 때문에 저는 나날이 한숨이 늘어만 가고 있었는데요. 엄마는 남들이 들으면 목에 겨워 터진 소리라며 저를 비웃었죠. 하지만 저는 남편이 마음에 들지 않는 이유가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너 나한테 진지하게 할 얘기가 있다는 게 뭐냐? 엄마한테 솔직히 이런 얘기까지 하고 싶지 않았는데 아무래도 남편 뒷조사 좀 해봐야 될 것 같아. 뒷조사라니 그게 무슨 소리니? 설마 김서방이 바람이라도 폈다는 얘기니? 아니, 꼭 바람을 폈다기보다 이상한 게 한둘이 아니라서 그래. 엄마가 좀 도와줬으면 해서. 대체 지금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구나. 일단 김서방이 바람 피울 사람이 아니라는 건 확실하니까 나는 절대 못 도와준다. 그렇게 알고 있거라. 못 도와준다니 무슨 소리야? 딸이 이렇게 진심으로 얘기하고 있잖아. 바람 피워본다고 해봤자 어차피 잠깐의 불꽃 같은 사랑인 거야. 로미오와 줄리엣 모르니? 그거 괜히 주변에서 뜯어 말렸다가 오히려 지들끼리 더 활활 타오른 거잖니. 말려봤자 금단의 사랑이니 뭐니 하면서 자기들끼리 로맨스 찍느라고 정신없다니까? 차라리 그거 방치하고 내버려두면 시간이 다 해결해줘. 이거사. 엄마, 지금 제정신이야? 아니, 김서방이 바람을 폈다는 건 아니지만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게 있다니까? 그리고 진짜로 바람을 폈다고 치면 엄마가 그게 지금 할 소리야? 딸이 바람 피운 남편을 그대로 방치하고 두고 보길 바라는 거냐고?
검사잖니, 검사. 대한민국에서 어딜 가나 대우받을 수 있는 직업 아니냐. 상식적으로 너는 이게 어떤 의미인지 파악이 안 되니? 옛날 같았으면 영의정, 우의정, 좌의정 그런 직업이나 다름없는 거라고. 직업이 아니라 직위겠지. 그럼 그런 시대 사람들처럼 첩이라도 데리고 있어도 된다, 이거야? 요즘 시대에? 네 아빠 돌아가시고 솔직히 내가 얼마나 막막했는지 알잖니. 네가 취직하고서 한숨 돌리긴 했지만 매일같이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다. 그런 너를 검사한테 시집 보냈다는 게 이 엄마 일생일대 자랑거리란 말이다. 물론 나도 엄마 자랑거리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기는 있어.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남편이 어떤 일을 저지른다고 해도 참아줄 마음은 없다니까? 남편이 바람 피우는 거 말고 나 때린다고 해도 지금처럼 말할 거야? 때린 게 아니잖니. 왜 자꾸 없는 일을 만들어대서 엄마를 핍박하고 그러냐? 엄마랑은 말이 안 통한다. 말을 말자. 앞으로 어떤 고민이 있어도 그냥 나 혼자 처리할게. 무슨 일인데 그래? 바람을 핀 게 아니면 무슨 일이냐고? 아무래도 김서방 검사라는 거 가짜 아닌가 싶어서 그래. 무슨 말이냐? 검사가 아니라면 김서방이 뭔데? 그러니까 지금 그걸 파헤쳐 보려는 거잖아. 다들 검사하니까 나도 믿고 있었지. 그런데 실제로 일하는 걸 본 적은 없잖아. 왜 검사 명찰인가 그런 거는 달고 다니지 않았니? 명찰은 그렇다 쳐도 전화해 보려고 해도 창피하다고 전화하지 말라고 하고 자기 소속이 무슨 비밀인지 기밀인지라면서 연락해도 안 나올 거라 그러더라고. 자기가 지금 수사하고 있는 안건이 워낙 커서 그렇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얘기야? 하는 일이 중요하면 그럴 수도 있잖니. 넌 왜 남편 말을 못 믿어? 엄마는 왜 딸 말을 못 믿어? 남편이 지금 거짓말하는 것 같다니까. 상식적으로 아무리 기밀 수사를 한다고 해도 그렇지 검사가 자기 신분이 검색이든 연락이든 안 나온다는 게 말이 되는 얘기야? 그런 사람이 명찰을 또 달고 다니면서 신분은 제대로 못 밝히고 감춰야 한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야? 그리고 더 의심되는 게 있어. 또 뭔데? 뭐가 의심이 된다는 건데? 그 사람 말하는 것부터 어이가 없어서 그래. 내가 전에 친구들이랑 놀다 와서 그 사람이 중카드로 돈 쓴 적이 있었거든? 그래, 그래서 뭐 그게 어쨌다는 거냐? 그때 내가 친구들이랑 놀다 왔다고 하니까 돈을 생각보다 안 썼다면서 의아해 하더라고. 그래서 객출했다고 말했지. 그랬더니 날 보면서 깔깔 웃는 거야. 객출했다는 게 왜 깔깔 웃을 일이냐? 맞는 표현이지 않니? 그러니까 내 말이. 그런데 남편은 객출이 아니라 각출이래. 각자가 냈으니까 각출이 맞는 거라고 우기잖아. 그거 황당해서 단어 뜻까지 검색해서 보여줬다? 그랬더니 자기가 원래 알고 있던 뜻에서 바뀐 거래잖아. 국립국어원이 틀린 말을 하고 있는 거래. 너무 어이없잖아, 엄마. 원래 많이 배운 사람들은 자기가 틀렸다는 거 인정하기 힘들어하는 법이다. 자존심 강한 사람이니 그럴 수 있잖니. 엄마 진짜 이럴 거야? 딸 말을 정말 못 믿는 거냐고. 나 만약에 사기 결혼당한 거면 엄마 평생 원망한다? 그래도 괜찮아? 네 말이 정 그렇다면 엄마가 한번 도와는 줘보마. 내가 뭘 어떻게 하면 되는데? 엄마는 집 앞에 있다가 그이 나가는 대로 좀 따라다녀줘. 어디서 뭘 하고 다니는지 모르겠으니까 당분간만 부탁할게. 네 엄마 몸 아픈 거 알고도 부탁하는 거니까 반드시 뭔가를 찾아야 할 거다. 안 그러면은 네 엄마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알게 될 테니까. 엄마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는 결혼해야 된다고 우기면서 나 붙잡고 사정할 때부터 알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딸 인생 망치기 싫으면 지금이라도 도우라고. 나 이 결혼 생활 정말 힘들어서 그래. 내가 힘들여 낳아서 키워놨더니 소용도 없구만. 그래, 내가 너한테 한번 속아주마. 어디 한번 살펴보자고. 그렇게 엄마는 저와 함께 협조하여 남편의 뒷조사를 감행하게 되었는데요. 남편의 일상은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며칠 동안 꾸준히 관찰을 하게 되자 이상한 점을 여러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사업가라든가 친구라든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얘기를 하면서 바쁜 것은 알겠는데 이상하게도 직장에는 전혀 출근을 하지 않더라고요. 남편은 저와 결혼하며 검사는 워낙에 바쁘고 할 일이 많은 사람이라 직장에서 자고 올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집에 한 달 넘게도 못 들어간 적이 있다고 허풍 섞인 말을 한 적도 있었죠.
그때와 대조하면 일에 치이는 것 같은 분위기는 전혀 없었고 여기저기 놀러만 다니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조금 더 확실하게 파헤쳐 봐야 될 것 같아. 흥신소 사람들 써보는 건 어떠니? 괜히 사람 썼다가 돈만 나가고 도리어 협박 받을 수도 있다더라. 그러지 말고 엄마가 날 잡아서 남편 좀 정신없이 만들어줘. 내가 그의 핸드폰 몰래 확인 좀 해볼 테니까. 잘 때도 계속 손에서 쥐고 있고 아예 놓고 다니질 않거든. 아무래도 거기 뭔가 있을 것 같아. 직접 나선다고? 검사인 김서방이 알아차리기라도 하면 어떡하려고 그러니? 이혼이라도 하겠다면 어쩌자고? 엄마, 지금 남편이 사기꾼일지도 모르는데 그딴 게 문제야? 그리고 이혼하라면 하라지. 그런 말 들으면 누가 무서울 줄 아나. 그나저나 확실히 김서방 이상하긴 하더구나. 일을 한다는 사람이 맨날 커피숍이니 낚시터니 놀러만 다니고 일하는 꼴을 못 보지 않았니? 검사가 원래 이렇게 편한 직업이었니? 내가 말했지 이상하다고. 객출 말고도 내가 틀린 거 한둘이 아니라고 했었잖아. 어찌 됐건 돈 얼마나 보태주면 되니? 갑자기 이 엄마가 조바심이 생기고 막 가슴이 두근거리고 진정이 안 되는구나. 이제서야 딸이 걱정되시는구나. 하긴 사기 결혼해서 이혼까지 하면 내 인생의 큰 오점이긴 하지. 그래도 너무 상심하지는 마. 사기 결혼인 거 확실하면 혼인 무효인가 취소인가도 가능할지 모른다니까. 내가 다 알아놨어. 그래, 그렇게 된다면 다행이겠지. 물론 그것도 김서방이 정말 사기꾼이어야 할 때 말이겠지만. 도와줄 거지? 나는 엄마가 이 일에 꼭 동참해줬으면 해. 엄마 눈으로 직접 보지 않으면은 못 믿을 것 같기도 하고, 앞으로 딸이 하는 일 다 쌍수 들고 반대하던 거 반성할 것 같아서. 동참이고 뭐고 간에 이미 반성하고 있다. 네 아빠 돌아가시고 나서 사망보험금 하나 건사해서 너 어떻게든 잘 시집 보내려고 했었는데. 겁만 들고 우리 딸 믿지도 못하고 신세만 망쳤구나. 욕심 때문에 너 괜히 직장까지 관두게 하고 사기꾼한테 결혼시켰다, 내가. 뭘 또 그렇게까지 가? 물론 엄마랑 남편이 직장 관두라고 종용해서 때려치긴 했지만, 나도 당시에 힘들어서 그랬던 거야. 그리고 친구랑 디저트 가게 차릴까 하는 생각에 그만뒀던 것도 있고. 그러니까 내 선택이란 얘기지. 엄마도 그걸로 너무 심란해하지 말자. 어떻게 심란해하지 않겠니? 딸 인생을 엄마가 돼서 망쳐버렸는데. 아직 김서방 사기꾼인지 확정된 거 아니잖아. 그리고 설령 사기꾼이라는 걸 알았어도 그걸로 우리가 더 끈끈해지면 되는 거지. 나중에 이 일도 언젠가는 웃으면서 얘기할 날이 올 거야. 아빠 돌아가셨을 때도 그랬잖아. 당시에는 정말 죽을 것 같이 힘들었어도 다 회복되는 시기가 있더라고. 네가 그렇게 말해주니까 고맙구나. 사랑한다, 내 딸. 그렇게 엄마의 낯간지러운 말에 힘을 입저는 엄마와 함께 남편을 하루날 잡아 술을 먹였습니다. 원래라면 한사코 만류하고 술을 마시지 않으려던 남편이었으나 몸이 아픈 엄마까지 장모체면 살려달라며 계속 술을 권하자 만취하게 되더군요. 저는 남편의 핸드폰을 뒤져보았고 휴대폰에 감춰뒀던 진실을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놀랍게도 남편의 여동생은 친여동생이 아닌 사기의 동료이자 애인이었습니다. 또한 결혼식장에 왔었던 신랑 측 하객들 모두 돈으로 고용한 아르바이트라는 것까지 알게 되었죠. 야, 이번 것만 대박 터뜨리면 당분간은 조용히 외국에서 지내는 거다. 그리고 너 총알 좀 아껴서 써라. 뭐 그렇게 과소비를 해대. 그간 사기쳐서 번 돈은 어쩌고 앓는 소리야? 검사 행세한다고 마누라한테 카드 맡기고 결혼식 치른다고 알바 고용한 것부터 여기저기 일버린 게 많아서 그래. 모은 돈 점점 바닥나고 있거든? 조금만 더 분발하자, 오빠. 이번 것만 잘 마무리 지으면 우리 정말로 평생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니까. 사망보험금이 무려 16억이 넘는다잖아. 솔직히 내가 왜 이 고생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너는 편하게 놀러 다니고 나만 죽어라 고생 중이잖아. 고생이라니. 검사 사칭하고 다니면서 사람들한테 대우받고 얼마나 좋아? 그리고 괜히 포지션 바꿀 생각하지 말고 집중해. 이번 건 한 번만 잘못 삐끗해도 모조리 날아가는 수 있으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있어야 된다고. 타이밍 잘 맞춰서 한 번에 수금한 다음에 외국으로 튀어야 되는 거 잊지 말고.
제일 중요한 건 타이밍이다. 알지? 알지.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저기 백방으로 뛰어다니고 있잖냐. 근데 지금 마누라 년도 아주 피곤한 성격이야. 각출인지 객출인지 뭐 알지도 못할 말 늘어놓으면서 날 물고 늘어지는데 아주 짜증나 죽겠다고. 장모년이 움켜쥐고 있다는 사망보험금만 아니었어도 내가 이 고생은 안 할 텐데. 집만 팔게 했으면 됐는데 괜히 계획 변경돼서 이 고생이다. 돈 더 버는데 고생 좀 하면 좋지. 그 정보 누가 갖다 준 건지는 기억하고 있지? 나한테 설마 사기 친다거나 하면 정말 찾아가서 죽여버릴 거다? 야, 내가 사기는 쳐도 순정남이야. 설마 너한테 사기를 치겠냐? 걱정하지 말고 나중에 타이밍 맞춰서 나타나기나 해. 그 의사 역할 해줄 배우 하나 고용해놨다며. 다 준비해놨으니까 신호만 제때 해줘. 지금 오빠 말에 의하면 언제 말을 꺼내더라도 단박에 넘어올 수 있는 상태인 거지? 그치? 내가 양념 다 쳐놨다니까. 타이밍 맞춰가지고 내가 조만간 얘기해볼게. 팔자에 없는 결혼까지 하고 나도 참 고생이다. 나는 의사랑 결혼하는 꿈에 부푼 여자를 잘 연기하고 있을 테니까 잘하고. 설정 디테일하게 가는 거니만큼 완급 조절 신경 쓰고. 의사 남편이 개원하는데 돈 안 보태주면 이혼한다고 할 때 너무 감정적으로 몰아붙이지 말고. 야, 내가 다 양념 해놨다니까? 속으로 안 그런 척 하면서도 겉으론 검사 타이틀에 벌벌 떠는 인간들 한둘이냐? 이혼한다고 하면 벌벌 떨면서 돈 내놓을 거 눈에 훤하다 훤해. 장모까지 나서서 나 도와줄 거니까 걱정 마셔. 사기꾼들이 작당하는 꼴을 보고 있자니 속이 부글부글 끓었지만 한편으로는 의심만 하던 남편의 실체를 알게 됐다는 생각에 뿌듯하기도 했죠. 엄마는 이를 확인하더니 지인 중 경찰 관계자에게 전할 거라고 말을 했고 제게는 추가적인 증거를 모으라고 말하더군요. 보다 확실한 증거를 찾겠다. 각오하며 저는 적절한 시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그걸 모르는 남편은 어느 날 저를 불러 내 심각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무슨 일이야? 카페에 갑자기 부르고? 일 바쁘다더니 나 불러서 수다 떨 시간은 있나 보네. 말 한번 까칠하게 하네. 앉아서 잠자코 들어. 중요한 얘기니까. 무슨 얘긴데 또 무게를 잡고 그래? 내 동생 곧 의사랑 결혼한다고 했잖아. 내가 저번에 얘기한 적 있지? 그래서? 잘된 일이잖아. 그런데 조건이 병원을 개원하는 거래. 그러니까 우리 집 팔아서 돈 좀 보태주자. 뭐? 집을 판다고? 그럼 우리는 어디서 사는데? 강남 중심에 개원하면 그거 회수하는 건 반년도 안 걸려. 그 뒤로 동생이 셋에서 네 배로 갚겠다고 하니까 투자 좀 하자. 아주 맡겨놓은 돈처럼 말한다? 내가 당신한테 쓴 돈 생각해봐. 많이 투자할수록 무조건 남는 장사라니까. 기왕 하는 김에 장인어른 사망보험금 있지? 그거 좀 남은 거 있을 거 아니야. 그것도 장모님한테 달라고 해. 만약에 싫다고 하면 이혼이니까 그렇게 알고. 이혼이라고? 그래, 이혼이야 이혼. 그동안 당신이 나태하게 구는 것 많이 참아줬어. 검사 남편 건사하고 싶으면 최소한의 성의는 보이란 말이야. 애정을 증명해보라고. 아, 저기 동생이랑 옆에 예비 매부까지 들어온다. 표정 피고 이혼당하기 싫으면. 그래, 이혼할게. 이정신 병자놈아. 뭐? 정신병자? 이게 미쳤나? 아니지. 정신병자라는 거는 정정해야겠다. 너는 허언증이나 정신병이 아니라 사기꾼이잖아. 자기가 말하는 거짓말에 진심으로 심취한 사기꾼. 뭐? 사기꾼. 어이가 없네. 야, 내가 없는 죄까지 만들어서 너랑 장모까지 깜빵에 쳐놓을 수 있어. 말 조심해. 내가 왜 말을 조심하니? 너나 감방에 갈 준비에 미친놈아. 제가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자 사람들의 시선이 주목되었습니다. 남편은 당황하면서도 그렇지 않은 척 어깨를 펴고 자신의 목에 걸린 검사 명찰을 은근슬쩍 여기저기 내보이더군요. 남편의 여동생 역할인 사기꾼 역시 다가와 무슨 일이냐고 물어오더군요. 저는 대답 대신 남편과 여자의 따귀를 한 대씩 후려 갈겨줬습니다. 두 사람이 어안이 벙벙해 있는데 지켜보고 있던 엄마가 경찰분들을 끌고 카페로 들어오셨죠. 여기에요. 여기 이 사기꾼 연놈들 잡아가세요. 경찰 선생님들. 엄마, 타이밍 적절하게 잘 왔네. 아니, 잠시만요. 장모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무슨 일이긴 이 미친놈아. 너 이미 다 들켰어. 그 옆에 년이랑 작당해서
나랑 내 딸 돈 뜯어내려는 거 다 걸렸다고. 오빠 일 처리를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일을 만들어? 내가 이 건을 얼마나 준비했는데. 지 입으로 시인했네. 아니, 잠깐만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여보, 장모님, 이거 정말 오해입니다. 오해라고요. 오해고 나발이고 감방 들어가서 콩밥 좀 먹어봐라. 이 미친놈아. 어디 사기칠 데가 없어서 나랑 내 딸을 노려. 아, 이거 놓으십시오. 왜 그러십니까? 경찰분들, 인연 좀 말려보세요. 나 검사라고. 엄마는 남편의 머리채를 잡고 세차게 흔들었습니다. 경찰이 사기꾼인 남녀를 끌고 가서야 엄마의 흥분은 가라앉았죠. 사기꾼 커플은 과거에도 전과가 있던 상황이라 징역 5년을 선고받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는데요. 욕심에 눈이 멀어 하마터면 저와 본인의 인생까지도 망칠 뻔했었던 엄마는 많이 눈물을 흘리며 반성을 하신 것은 물론 아빠의 사망보험금을 제게 보태 디저트 가게 차리는 것을 도와주셨습니다. 저는 그런 엄마를 이해하고 용서하고 다시 화해를 할 수가 있었는데요. 사기꾼 커플 역시도 제 집만이 아닌 사망보험금까지도 노려일이 실패했던 걸 생각해보면 욕심이란 사람을 망치게 하는 가장 큰 원인이 아닌가 싶네요.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